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작성자, 창작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단어 선택이나 구성, 제목 등을 서로 이제 어떤 이 결과물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하고 점검해보는, 그러니까 여러 앵글로 점검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거, 매수매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져온 리포트는 원익 Q&C인데요. 원익 Q&C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시세를 크게 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아직 반도체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른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원익 Q&C를 조금 바라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많은 시세를 주면 그게 소재주로 조금 옮겨오고, 소재주들이 옮겨가면 또 다시 뭐 기판주나 뭐 아니면 그때 당시 쇼티지 기업들로도 옮겨갈 텐데, 지금은 장비주에서 조금씩 소재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12월 6일에 나온 리포트지만 내용이 좋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2년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1,800억, 영업이익은 130억. 반도체 수요도나 영향으로 3분기 연속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 중이다. 이때가 3분기가 가장 최악의 구간이었었어요. 퀀드케이 이제 홈페이지 가서 저희가 좀 이따가 체크를 다시 해볼 텐데, 그 부분을 대해서 2분기, 3분기 때 내용들, 분위기들을 아마 IR 통화라든가 어떤 전략이나 코멘트들에서 굉장히 많이 코멘트를 해드렸었고, 그러면서 그거를 보시면서 또 회복을 전망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자료를 보면서 함께 그때를 한번 다시 복기를 하면서 그때 물량을 실었어야 됐겠구나 라고 12월 달, 1월 달에 급등했을 때 아마 그때 10월, 11월 달 이때 실적 나올 때 조금 담아두셨다면 상당히 수익이 크셨겠다라고 다시 한번 복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주요 제품인 쿼츠 560억, 그리고 세정이 200억 정도 기록했고요. 실적 체력의 기반인 자회사 모멘티브도 1,000억 정도 성장이 둔화된 점이 특징적이다. 성장이 둔화됐다기보다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률은 한 7.4% 정도. 그래서 여기서 쿼츠가 뭐냐 했을 때 잠시 보시면 여기 구글에서 이 쿼츠 영어로 한번 쿼츠라고 써보고요. 그리고 모멘티브 이렇게 적어보면 아마 쿼츠가 어떤 건지, 이런 석영 제품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런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원익 Q&C가 요거를 쿼츠 제품들로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런 모습들, 요것들이 이제 식각 챔버에 들어가서 여기 웨이퍼들 하나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튜브 역할을 해주고, 여기 이제 배치 타입일 때 어떤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2024년 사이클 회복, 그리고 실적 상저하고 주가는 상고하고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주가가 오르기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인상적인 제목인데 요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반등 타이밍이 온다. 그래서 마치 뭔가 반말처럼 툭 던지죠. 네. 되게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회복 구간은 2024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그래서 IT 세트 수요 회복 플러스 지금 회복 좀 되고 있죠. 한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3년에 좀 되고 있었고, 어플리케이션 다변화. 이 부분은 아무래도 2024년을 초에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 가동률 증가, 소모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과거 제품 특성상에 보면은 고객사 설비 확대가 이루어지고 미세화 공정에 따른 수혜, 그리고 글로벌 장비 및 고객사 다변화 등의 수혜가 나타났다. 이게 주요 고객사 수요 개선이 기대되는 2024년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전망한다. 이게 뭐냐, 결국은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2024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전망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주가는 상고라고 하신 거는 아마도 주가라는 것들이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6개월 정도, 반도체는 6개월 이상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런 엄청난 제목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2월 6일 나왔을 때 이제 오광호 연구원님과 박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2024년 실적을 9천억, 8,500억, 그리고 한 965억,
그리고 한 25년은 1조 정도에 다가가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1,300억 정도까지 보시는 거 보면 요거를 밸류에이션을 2025년까지 땡겨온다 그러면 지금은 뭐 멀티플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멀티플이 이때 12월 초지만 한 6천억, 7천억 정도 됐으니까 지금 보면은 요거 하면 멀티플이 5에서 6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적어도 그 부품 회사들의 멀티플을 한 POR 기준으로 9배나 10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를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IT 세트 수요 개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024년 부품 실적 반등 시기에 주목하자 하면서, 자, 모멘티브 실적 성장 가속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퀀트키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메모리형 쿼츠 매출 확대, 2024년 업황 개선 시 실적 성장 가속화 전망된다. 그래서 요거 보면 아마 비메모리 쿼츠 쪽으로 매출 확대되는 것 때문에 업황이 아무래도 메모리 사이클보다는 조금 균일하게 가면서 좀 실적을 받쳐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모멘티브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주가적인 측면은 눈여겨볼 타이밍이다. 과거 사례에서 반도체 사이클 회복, 고객사 설비 투자 확대 시 실적보다 선행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반도체 사이클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사 설비 투자도 점점 그 얼어있던 눈이 녹듯이 조금씩은 2024년, 25년까지 설비 투자가 조금씩 확대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리포트가 좀 난이도가 있는 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단어나 맥락들을 좀 더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퀀티키 보면서 말씀 좀 드릴 거고, 실적을 부수적으로 추정했음에도 멀티플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업황 회복 기대감, 그리고 전방 시장의 진입 다변화다. 그래서 2024년 멀티플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구간이고, 국내 대표 부품 업체로서, 그래서 반도체 부품 업체라고 손을 꼽는데 그 중에 이제 원익 QNC는 거의 단연 대표적인 업체로 손이 항상 꼽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도체 부품 회사 어디를 봐야 돼? 라고 했을 때 원익 QNC를 항상 대부분 앞단에서 떠올리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포지셔닝이 잘 돼 있다. 그리고 충분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보유했다라는 것도 특징적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모멘티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모멘티브가 어떤 회사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모멘티브를 잠깐 구글에서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모멘티브는 그 사모펀드하고 그리고 원익 QNC하고 이제 인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KCC 원익, SJL 컨소시엄이 미국 쿼츠 실리콘 업체 모멘티브를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쿼츠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를 인수한 거고요. 전자 공시에 좀 띄워놨는데 요겁니다. 그 MOMQ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나스닥 상장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수 완료일로부터 5년 되는 날까지 MOMQ가 적격 상장되지 못하는 경우 SJL이 그 2길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에 대해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와 SJL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전부를 일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익 QNC가 이걸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그 기사를 보면 이게 지금 기사가 2018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이라고 하면 요거 하면 작년이죠. 근데 아마 작년까지만 만기되겠지만 실제로 한 1년, 2년 정도 유예를 시키고 이제 협의를 해서 유예를 시키고 MOMQ를 지금 상장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퀀트키로 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MOMQ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원익 QNC 원익 QNC를 보시면 최근 IR 통화를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MOMQ 관련해서 지금 실적 흐름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원재료 쿼츠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른다라는 얘기가 12월 1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24년 1월에.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있던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보면 3분기 실적 저점으로 생각해도 되는가 했을 때 3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계속 회복할 거라는 걸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고객사 물량 포캐스트가 증가하는 흐름인가 했을 때 내년 초부터 일부 가동 중단했던 장비를 켤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은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한다. 이 얘기는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3분기가 저점으로 해서 올라올 거다라는 얘기를 11월 말에 드린 겁니다. 회사에서 최근 합성 거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내년 4월에는 양대 고객사의 가동률이 높여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가 했을 때 여러 계획과 설이 난무하지만
보시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내년 판가 인상 계획은 없는가 했을 때 12월에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그때 이때부터 이미 그 원재료 상승분에 대해서 인상 협의가 진행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회사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재료는 아무래도 미국 쪽이 이제 수요가 엄청 많아서라기보다는 이제 먼저 요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모멘티브가 원익 QNC에 납품하는 지금 원재료에는 한 10% 정도밖에 원익 QNC에 납품 안 하고요. 전 세계 어떤 그 원재료를 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다른 회사들한테 가는 거고, 이 10%가 오는데 작년 재작년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심하면서 거기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주면서 이제 원재료가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원래 작년 여름 때부터 계속 반영이 됐었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협상이라는 게 뭐 6개월마다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지체된 경향도 있고요. 지금 이때 됐을 때 2023년 11월, 12월 때 됐을 때는 이미 목에 다 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해서 모멘티브도 굳이 이걸 막 눌러서 어떤 그 상방 압력을 막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모멘티브의 실적이 더 좋아지고 회사가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로 삼으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도 싶어요. 왜냐하면 모멘티브가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멘티브가 과거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들쭉날쭉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는 원인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2, 3년 동안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서 상장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모멘티브 나스닥 상장 여기 쳐보시면 일단 이렇게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여기 이제 실리콘 불황의 실적이 꺾여서 모멘티브 상장 추진이 조금 어렵겠다라는 그 기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장을 추진해 왔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익 QNC 입장에서도 자회사 3천억 매출 이상 연결로 잡히는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안정화되고 그리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거를 이런 몇 개 기사를 찾아보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이 되고 안 되고 보다도 이런 흐름들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원익 QNC의 실적이 모멘티브 실적만으로도 우상향하고 안정화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 11월 27일 IR 통화에서 그 내용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함께 팔로우하고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IR 통화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좋은 리포트들,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코멘트들을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계속해서 복귀하면서 한 번 읽었던 거 2번 읽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함의, 어떤 의도는 무엇일까, 업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리포트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좀 같이 읽어보면서 조금이나마 이 원익 QNC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항상 이제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매수매도 시점을 말씀드리거나 하는 거는 아니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선별해서 리포트를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